옛날 어느 마을에 구두쇠로 소문난 영감님이 한 분 살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그분을 자린고비 영감이라고 불렀답니다. 영감님은 돈이든 물건이든 음식이든 뭐든지 아끼고 또 아꼈어요. 영감님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초라했어요.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대문은 삐걱삐걱 소리를 냈지요. 하지만 영감님은 고칠 생각이 전혀 없었답니다. 돈을 쓰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영감님의 식구들은 매일 꽁보리밥에 왕소금만 찍어 먹으며 살았어요. 반찬이라고는 구경도 할 수 없었지요. 아침에도 꽁보리밥, 점심에도 꽁보리밥, 저녁에도 꽁보리밥이었어요. 어느 날 식구들이 용기를 내어 영감님께 말했어요. 아버지, 가끔은 반찬 좀 먹을 수 없을까요? 하지만 영감님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답니다. 꽁보리밥과 왕소금이면 충분하지.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지. 그렇게 자린고비 영감님과 식구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답니다. 매일 똑같은 꽁보리밥과 왕소금만 먹던 식구들은 점점 힘이 빠져갔어요. 어느 날 식구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영감님께 말했답니다. 아버지, 매일 꽁보리밥과 왕소금만 먹으니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영감 고깃국 한 번만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어요. 식구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은 영감님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잠시 후 영감님이 말했답니다. 뭐 그까짓 고깃국쯤이야. 내가 실컷 먹게 해주지. 식구들은 깜짝 놀라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자린고비 영감님이 정말 고깃국을 끓여준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감님은 일찍 일어나 장으로 향했어요. 고깃간 앞에 도착한 영감님은 이 고기 저 고기를 살펴보기 시작했답니다. 이건 무슨 고기요? 영감님은 고기를 조물락조물락 만졌어요. 이건 어느 부위요? 또 다른 고기를 조물락조물락 만졌지요. 영감님은 한참 동안 온갖 고기를 다 만지며 손에 기름을 잔뜩 묻혔답니다. 하지만 고기는 단 한 점도 사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감님이 식구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물 한 동이만 가져오너라. 식구들이 부랴부랴 커다란 물동이를 가져왔어요. 영감님은 그 물에 기름이 묻은 두 손을 뽀득뽀득 씻기 시작했답니다. 물이 살짝 뿌옇게 변했지요. 자, 다 됐다. 냉큼 가서 이 물로 국을 끓여와라. 식구들의 입이 한 뼘이나 튀어나왔답니다. 고깃국 사건 이후 식구들은 더욱 실망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다시 용기를 내어 영감님께 말씀드렸답니다. 고깃국이 그렇게 아까우시면 생선이라도 먹게 해주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생선 한 번만 먹어보면 정말 소원이 없겠어요. 영감님은 또다시 턱을 쓰다듬으며 고민하는 척했어요.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뭐 그까짓 생선찜이야. 내가 실컷 먹게 해주지. 다음 날 영감님은 장터로 나갔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짭짤한 자반 고등어 한 마리를 사서 돌아왔답니다. 식구들은 고등어를 본 순간 입이 쩍 벌어졌어요. 영감님이 정말로 생선을 사오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얘들아, 어서 가서 밥상 좀 차려오너라. 식구들은 신이 나서 밥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영감님의 다음 행동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답니다. 영감님은 자반 고등어를 접시에 담는 대신 긴 끈으로 꽁꽁 묶더니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아 버렸거든요. 밥 한술 떠먹고 딱 한 번씩만 쳐다봐야 한다. 영감님의 엄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식구들은 어이가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영감님의 말을 따랐답니다. 밥 한 술 꿀떡, 고등어 한 번 껌벅. 밥 한 술 꿀떡, 고등어 한 번 껌벅.
식구들은 천장의 고등어를 보며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너무 배가 고팠는지 고등어를 2번이나 쳐다본 거예요. 아들아, 대체 얼마나 물을 켜려고 그러느냐? 영감님의 호통 소리에 큰아들은 얼른 고개를 숙였답니다. 그날도 식구들은 꽁보리밥만 배불리 먹었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영감님은 뒷마당을 천천히 거닐고 있었어요. 손을 뒤로 깍지 끼고 이리저리 살펴보던 중이었답니다. 그때였어요. 된장 단지 뚜껑 틈새로 파리 한 마리가 슬금슬금 들어가는 게 보였거든요. 영감님은 살금살금 다가가 된장 단지를 들여다보았어요. 파리는 아까운 된장을 쪽쪽 빨아먹고 있었답니다. 영감님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아니, 이 도둑놈아. 영감님의 고함 소리에 놀란 파리가 단지에서 날아올랐어요. 파리는 황급히 집 밖으로 날아갔답니다. 하지만 영감님은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아까운 된장을 축낸 파리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잡아라. 도둑 파리 잡아라. 영감님은 파리를 쫓아 뒷마당을 뛰어다녔어요. 파리는 담장 넘어 밭으로 날아갔고 영감님도 담장을 훌쩍 뛰어넘었답니다. 밭을 가로질러 언덕을 넘어 개울가까지 영감님은 죽을 힘을 다해 파리를 쫓아갔어요. 한참을 쫓아가던 영감님은 드디어 기회를 포착했어요. 파리가 잠깐 풀잎에 앉아 쉬는 순간이었답니다. 영감님은 두 손을 쭉 뻗고 몸을 휙 날렸어요. 잡았다. 영감님의 손 안에서 파리가 날개를 파르르 파르르 떨었어요. 겁에 질린 파리는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이 도둑 파리야. 감히 내 된장을 축내? 영감님은 한 손으로는 파리를 꼭 쥐고 다른 손으로는 얼른 밭에서 배추잎을 뜯어냈어요. 그리고는 배추잎으로 파리의 다리와 궁둥이에 묻은 된장을 싹싹 훑어냈답니다. 된장 한 방울도 허투루 낭비할 수 없었거든요. 된장을 다 훑어낸 영감님은 파리를 날려보내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영감님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영감님은 여전히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갔답니다. 돈 한 푼, 쌀 한 톨도 함부로 쓰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영감님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영감님은 개의치 않았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갔지요.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어요. 어느새 영감님의 곳간에는 쌀이 가득 쌓였고 뒤뜰 항아리에는 돈이 넘쳐났답니다. 한 푼, 2푼 모은 돈이 어느새 산더미처럼 쌓인 거예요. 아끼고 또 아껴서 나는 이제 천하의 부자가 되었구나. 영감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여전히 꽁보리밥을 먹고 여전히 누더기 옷을 입었지만 영감님은 행복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영감님을 자린 고비가 아닌 부자 영감님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영감님의 생활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답니다. 부자가 된 뒤에도 영감님은 여전히 아끼고 또 아꼈거든요. 이렇게 자린고비 영감님의 이야기는 끝이 났답니다. 아끼는 것도 지나치면 웃음거리가 되지만 절약하는 마음은 소중하다는 교훈을 남겨주었어요. 다음 시간에도 신비하고 따뜻한 옛날 이야기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